나 한국 가서 수술 받을 거야. 이 한마디에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는 포크를 내려놓고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바라봤어요. 로렌, 너 미친 거야? 아빠가 갑자기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캐나다의 한 가정에서 부녀가 말다툼을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로렌입니다. 올해 19살, 토론토 대학 입학을 한 달 앞둔 평범한 학생이죠. 물론 평범한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를 생각하면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하자 우리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수술을 하겠다고. 아빠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지만 가끔은 정말 구시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이 심한 편이죠. 아빠, 한국은 전쟁 중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고 의료기술도 정말 선진국이라고요. 특히 라식 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10년 넘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 살아온 저에게 라식 수술은 단순한 미용 수술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수영을 좋아하는 저에게 매번 수영장에서 안경을 벗어야 하는 불편함, 운동할 때마다 흘러내리는 안경, 그리고 고급 안경테와 렌즈를 사는데 드는 비용까지 모든 불편함에서 해방되고 싶었죠. 로렌, 여기 캐나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왜 하필 한국이야? 아빠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도 알잖아요. 캐나다에서는 비용이 3배는 더 비싸고 회복 기간도 길어요. 한국은 라식 수술 기술이 발달한 나라고 회복도 빠르대요. 게다가 사실은 대학 입학 전에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기도 해요. 아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보통의 캐나다 가정이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저. 부모님은 두 분 다 토론토에서 평생을 살았고 해외여행이라고는 미국과 멕시코 정도가 전부였죠. 그런 가족 중에 제가 갑자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가겠다고 하니 아빠가 놀란 것도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내가 혼자 가는 건 안 돼. 위험해. 아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성인이에요. 내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제가 충분히 조사했고 안전하게 다녀올 거예요. 친구들도 유럽 여행 다녀오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안전한 나라예요. 엄마는 그저 조용히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듯 엄마는 중간자 역할을 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마리, 넌 어떻게 생각해? 아빠가 엄마를 향해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로렌이 충분히 조사한 것 같기는 해. 하지만 확실히 혼자 가기는 좀. 결국 그날 저녁 이후로 이 주제는 집에서 금기가 되었어요. 아빠는 단호하게 반대했고 나는 표면적으로는 포기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졸업 여행으로 유럽을 다녀오는 동안 나는 몰래 서울행 비행기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마침내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엄마에게만 살짝 말했죠. 내 인생이니까. 하지만 아빠에게는 출발 직전에 말하는 게 좋겠다. 엄마의 조언이었어요. 그렇게 나의 비밀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여권을 챙기고 짐을 싸고 유튜브로 한국어 인사말도 조금씩 배워보았어요. 한국은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핸드폰에 번역 앱도 설치했죠. 내 시력을 바꾸러, 아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꾸러가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출발 당일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준비하고 집을 나설 계획이었죠. 물론 엄마는 알고 있었지만 아빠에게는 비행기 타기 직전에 메시지를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하지만 꼭 해야 했어요. 정도의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해 두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이미 전날 밤에 짐을 다 싸두었기 때문에 옷만 갈아입고 화장실에서 세수만 하면 됐어요. 거실을 지나 현관문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어디 가니?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빠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파자마 차림이었지만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분명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빠, 왜 일어나 계세요? 당황한 나머지 말이 더듬어졌습니다. 로렌, 내가 오늘 한국 간다는 거 알고 있어. 아빠의 목소리는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어떡해요? 엄마가 말해줬어. 어젯밤에 아빠가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비행기 표를 산 거, 몰래 짐 싸는 것도 다 봤어. 순간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약속을 어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더 나은 방법인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아빠와 제대로 대화할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아빠, 정말 가고 싶어요. 이건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에요. 라식 수술을 하고 싶고 한국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설득에 실패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몇 분 후 아빠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너 혼자 못 간다. 아빠랑 같이 간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빠가 저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같이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뭐라고요? 아빠도 같이 가요? 그래,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내가 막을 순 없겠더라. 하지만 우리 딸이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에 혼자 가게 할 수는 없잖아.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빠가 나의 결정을 어느 정도 존중해준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혼자만의 여행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계획이 바뀌어 당황스러웠어요. 언제? 어떻게? 아빠 비행기 표도 있어요? 어젯밤에 예약했어. 네, 옆자리. 아빠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말해줬어. 내가 가려는 병원 이름까지. 그때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고 엄마가 웃으며 나왔어요. 깜짝 놀랐지. 아빠를 설득하는데 꽤 힘들었단다. 하지만 내가 혼자 가는 것보다는 아빠와 함께 가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아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곧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낯선 나라에 혼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양보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빠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 이제 가자. 비행기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엄마는 현관문까지 우리를 배웅해줬습니다. 두 사람 다 조심하고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아빠, 로렌 잘 챙겨줘. 물론이지. 걱정 마. 아빠가 엄마에게 키스하고 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아빠와 나는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아마 아빠도 이런 갑작스러운 여행이 어색했을 겁니다. 애초에 해외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빠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어요. 서울은 정말 현대적인 도시고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대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고. 아빠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야. 사실 아시아는 일본 빼고는 가본 적이 없어. 그럼 이번 기회에 같이 둘러보면 좋겠네요. 갑자기 이 여행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예정보다 둘이서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예상치 못한 전개야. 하지만 어쩌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우리의 한국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의 차이, 그리고 넓고 깨끗한 공항의 모습에 먼저 놀랐어요. 아빠는 짐을 찾으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공항이 진짜 깨끗하네. 아빠의 첫 마디가 이거라니 웃음이 나왔어요. 사실 저도 인천공항의 규모와 시설에 놀랐거든요.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공항철도가 있을 거예요. 호텔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래요. 미리 준비해간 가이드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지만 그의 표정에서 약간의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해외여행을 자주 하지 않는 아빠에게 이런 낯선 환경은 분명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게다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였으니까요. 공항철도 티켓을 사려고 자동 발매기 앞에 섰습니다. 기계에는 영어 안내도 있었지만 저는 옆에 있던 안내원에게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안내원은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영어 잘하는 사람 많네요. 그러게, 생각보다 의사소통이 편할 것 같구나. 티켓을 구입하고 전철에 탑승했어요. 우리는 명동 근처의 호텔을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제가 라식 수술을 받기로 한 병원이 명동에서 가까웠거든요. 전철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아빠도 그걸 느꼈는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토론토 지하철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데. 서울역에 도착해서 환승을 했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금방 길을 찾았어요. 역시 모든 안내판에 영어가 병기되어 있어서 훨씬 수월했습니다. 명동역에 내려 호텔로 향하는 길, 거리의 활기찬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많은 가게와 음식점, 그리고 쇼핑몰들,
밤이었지만 거리는 대낮처럼 밝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와, 여긴 밤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아빠는 대답 없이 주변을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눈빛에서 호기심과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특히 길거리 음식 가판대를 지날 때 아빠의 시선이 오래 머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저는 바로 내일 병원 예약을 확인했어요. 오전 10시 강남의 유명한 안과에서 상담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요. 병원이 강남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강남. 그게 어디야? 아빠가 물었습니다. 서울의 부자 동네래요. 최신 의료시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요. 호텔 방에 들어와 짐을 풀고 나서 저는 피곤함에 침대에 누웠어요. 시차 적응이 필요했거든요. 아빠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생각보다 굉장히 현대적인 도시구나. 아빠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인터넷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한 것 같아요. 배가 고팠지만 피곤함에 그냥 잠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제안했어요. 뭐라도 먹고 자자. 기내식 말고 제대로 된 음식을. 결국 우리는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판은 다행히 영어로도 설명이 있었어요. 저는 비빔밥을, 아빠는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작은 반찬들이 놓였어요. 이게 다 공짜인가? 아빠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된대요. 리필도 된대요. 아빠는 놀란 표정으로 반찬들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져갔어요. 분명 맛있었나 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아빠는 또다시 놀랐어요. 가격이 토론토의 절반도 안 되었거든요. 게다가 팁 문화도 없어서 지불한 금액이 전부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빠의 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내가 사랑한 한국, 아빠 눈에도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아빠는 창밖을 계속 내다보며 서울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아빠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지하철 안의 대형 디지털 스크린과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모습에 관심을 보였어요. 여기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쓰네? 아빠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게요. 한국은 IT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아, 여기서 내려야 해요. 강남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오니 높은 빌딩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거리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과 패션을 한껏 차려입은 젊은이들로 북적였어요. 구글 지도를 따라 15분 정도 걸어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겉모습부터 놀라웠어요. 대리석으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로비는 마치 5성급 호텔 같았습니다. 와, 여기가 정말 병원이에요? 제가 감탄하자 아빠도 주변을 둘러보며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영어로 말을 건네자 직원은 미소와 함께 유창한 영어로 응대해 주었습니다. 제 예약을 확인하고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안내해 줬어요. 캐나다에서라면 이 정도 수술 상담을 위해 몇 주는 기다려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예약한 당일에 모든 검사와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모두 오늘 진행하실 수 있고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도 바로 가능합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진짜요? 다 오늘 가능하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보통 외국에서 오신 환자분들은 시간이 제한적이시니까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치고 대기실로 안내받았어요. 불과 10분 후 간호사가 와서 저를 검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아빠는 대기실에 남아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력 검사, 각막 두께 측정, 안압 검사 등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장비가 최신식이었고 의료진은 매우 숙련되어 있었어요. 검사 중간중간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었죠. 1시간 만에 모든 기본 검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MRI 촬영을 하겠습니다. 안구와 시신경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MRI요? 그렇게까지 필요한가요? 조금 놀랐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는 라식 수술 전 정밀 검사를 위해 MRI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MRI 검사실로 이동하는데 대기실을 지나치다 아빠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죠. MRI 검사까지 마치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는데 아빠가 접수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빠는 이 병원의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최소 몇 달은 기다려야 해요. 여기는 어떻게 당일에 가능한 거죠? 아빠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을 중요시합니다. 저희 병원은 특히 외국인 환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다가가자 아빠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물었습니다. 검사는 다 끝났어? MRI까지 다 했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 상담만 남았대요. MRI까지. 그것도 오늘? 아빠의 표정이 점점 더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략 30분 후 우리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시작했어요. 중년의 의사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제 검사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 제 눈 상태를 보여주며 라식 수술의 과정과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천천히 알려주셨어요. 로렌 씨의 경우 각막 상태가 매우 좋고 시력도 안정적이라 라식 수술에 적합합니다. 내일이라도 수술이 가능하세요. 내일요? 저와 아빠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네. 모든 검사 결과가 양호하시니까요. 물론 천천히 결정하셔도 됩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속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표정이 묘했어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내일 수술해도 될까요? 아빠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말도 안 된다 싶었는데 지금은 좀 안심이 돼. 이 병원 생각보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 같아. 수납 창구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검사와 상담 비용을 합해도 캐나다에서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심지어 내일 수술을 결정하면 추가 할인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아빠가 말했어요. 캐나다에서는 반년 걸릴 일이 여기선 반나절이면 끝나네. 신기하다. 그제야 아빠도 아주 살짝 안심한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 온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검진을 마치고 병원을 나오니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3일 후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시간이 남아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아빠는 계속 병원 시스템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효율성이야. 그런데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아빠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은 의료 기술이 매우 발달했대요. 특히 라식 수술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셨잖아요. 걷다가 문득 아빠의 안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도 더 된 구식 안경테의 렌즈는 여기저기 긁혀 있었어요. 아빠는 항상 물건을 아끼는 스타일이라 안경도 한번 맞추면 정말 오래 썼거든요. 아빠, 저기 안경점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빠 안경 업그레이드 할 겸요. 난 안경 새로 필요 없어. 이거 아직 멀쩡하. 제가 아빠의 팔을 끌어당기자 결국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안경점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영어로 맞이해 주었어요. 매장은 넓고 깔끔했으며 세련된 디자인의 안경테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새 안경이 필요해요. 시력 검사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눈을 흘렸지만 이미 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검사실로 향했어요. 저는 그 사이 안경테들을 구경했습니다. 캐나다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데도 퀄리티는 뛰어난 것 같았어요. 약 15분 후 아빠가 검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시력이 많이 변하셨네요. 새 렌즈가 필요하시겠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와주며 몇 가지 안경테를 골라보았습니다. 결국 세련된 티타늄 프레임의 가벼운 안경테로 결정했어요. 언제쯤 찾으러 오면 될까요? 아빠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30분 안에 준비해 드릴게요. 30분 안에 된다고요? 아빠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저희 매장에서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근처 카페에서 쉬다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매장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아빠는 여전히 안경점의 서비스에 놀란 듯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하는데 아빠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래요. 모든 게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해요. 정확히 30분 후 우리는 안경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아빠의 새 안경이 정말 완성되어 있었어요. 아빠는 조심스럽게 안경을 착용해 보았고 그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와, 정말 선명하네. 아빠가 감탄했어요. 오랜만에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아. 안경 값을 계산하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절반 가격이었거든요. 그것도 고급 렌즈와 프레임임에도 불구하고. 안경점을 나오면서 아빠는 새 안경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듯 했어요. 그의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졌고
주변을 더 흥미롭게 둘러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뭐 먹을까? 아빠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식당을 발견하고 들어갔습니다. 메뉴는 한글로만 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사진이 함께 있어서 고르기 수월했어요. 저는 비빔밥을, 아빠는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테이블은 각종 반찬들로 가득 찼어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말랭이, 채소, 볶음 등 10종류가 넘는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을 꽉 채웠습니다. 이것들 다 공짜인가? 아빠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네, 반찬이라고 해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아빠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한 점 집어 먹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워서 살짝 당황했지만 곧 맛있다며 더 집어 먹었어요. 반찬 그릇이 거의 비워질 때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 빈 반찬 그릇들을 가져가더니 얼마 후 꽉 채워서 다시 가져다 주었어요. 아니 이걸 그냥 준다고. 아빠의 표정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놀람과 기쁨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반찬은 리필이 무료래요.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대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아빠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는데 가격이 토론토의 한식당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게다가 팁을 별도로 지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네. 아빠가 말했어요.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아빠의 표정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의심과 긴장은 어느새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의 속도와 정에 아빠가 말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이네. 긴장되지 않아? 아빠가 물었어요. 조금요. 하지만 병원이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걱정보단 기대가 커요. 그래. 나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작은 시장을 지나쳤습니다.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과 상품들이 즐비했어요. 아빠는 특히 길거리 음식에 관심을 보였고 결국 떡볶이와 어묵을 사서 맛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에 휘청거렸지만 곧 맛있다며 계속 먹었어요. 로렌, 이것 봐.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나라인 것 같아. 아빠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왜 한국에 오고 싶어 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로렌,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아침 일찍 아빠가 물었습니다. 수술 전 이틀이 남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술 전날은 편안히 쉬는 게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본격적으로 서울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복궁에 가보고 싶어요. 조선시대 왕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새로 산 안경을 쓰자 그의 모습이 훨씬 젊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경계심 가득한 표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호기심과 기대로 가득 찬 얼굴이 되었어요. 우리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젓가락 사용에도 익숙해져서 한국식 아침 식사인 된장찌개와 밥, 각종 반찬을 능숙하게 먹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내가 한국에 오겠다고 했을 때 정말 반대했어. 아빠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위험하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알아요. 아빠 표정만 봐도 다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근데 와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네. 깨끗하고 안전하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아빠의 이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제가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아빠의 반대였거든요. 그런 아빠가 이제는 한국을 인정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은 이제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빠는 토론토의 지하철보다 서울 지하철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감탄했죠. 경복궁에 도착하자 그 웅장한 모습에 두 사람 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목조 건물들과 넓은 마당, 정교한 장식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 아빠가 광화문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양의 성과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이야. 우리는 가이드 투어에 참여했어요. 영어로 진행되는 투어여서 조선의 역사와 궁궐의 건축 양식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특히 한국의 건축 방식과 온돌 난방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600년 전에 이런 첨단 난방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놀랍군. 아빠가 감탄했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의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전통 공예품과 기념품이 가득한 거리를 구경하며 아빠는 저에게 깜짝 선물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뭐든지 하나 골라봐. 수술 전 선물로
저는 아름다운 자개 보석함을 골랐고 아빠는 자신을 위해 한국 전통 도자기 찻잔 세트를 샀어요. 장인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이었는데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더 놀라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퀄리티면 3배는 더 비쌀 텐데 아빠가 말했어요. 점심으로는 인사동의 작은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20가지가 넘는 반찬과 함께 나온 한정식에 아빠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이걸 다 먹으라고? 너무 많잖아. 아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먹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빌려 타기로 했거든요. 해가 쨍쨍한 날씨에 한강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는 동안 아빠와 나는 마치 어렸을 때처럼 웃고 떠들었어요. 어릴 때 같이 놀았던 게 언제더라? 아빠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빠와 이렇게 온전히 시간을 보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빠는 항상 바쁜 직장 생활로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빠와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중학교 때 같이 캠핑 갔던 이후로 이렇게 오래 같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오래됐나? 시간 참 빨리 가는구나.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기로 했어요. 어둠이 내리자 서울은 수많은 불빛들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정말 아름답네. 아빠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런 경치는 토론토에서는 볼 수 없어. 타워 전망대에서 우리는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아빠가 먼저 자기 휴대폰을 꺼내며 셀카를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속 우리는 친구 같았고 아빠의 표정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산에서 내려와 우리는 아빠의 제안으로 찜질방에 가보기로 했어요.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며 아빠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빠도 찜질방의 편안한 분위기에 곧 적응했어요. 한국 아저씨들 사이에서 땀을 흘리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데? 캐나다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빠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로렌. 오랜만에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한 것 같아. 그 말에 제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아빠의 팔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아빠도 저도 점점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이의 관계도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수술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라식 수술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역시 눈을 레이저로 다룬다는 생각에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손이 약간 떨렸어요. 긴장되니 아빠가 제 상태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술이잖아요. 아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걱정 마. 내가 계속 옆에 있을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아빠의 그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빠가 한국행을 반대할 때부터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혼자라도 가겠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빠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효율적인 시스템이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접수부터 예진까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친절하게 수술 전후 주의사항을 영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의사 선생님은 다시 한번 제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수술은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통증은 거의 없고 약간의 압박감만 느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5분 만에 끝난다고요? 아빠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라식 수술은 생각보다 매우 빠른 시술입니다. 로렌 씨는 상태가 좋아서 합병증의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는 시간. 아빠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수술실은 생각보다 밝고 깨끗했고 최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긴장 풀고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곧 시작할게요. 의사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제 눈에 마취 점화액을 넣고 잠시 후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통증은 없었고 다만 이상한 압박감과 빛이 보였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상태를 물어보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15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어요. 수술 잘 마쳤습니다. 이제 회복실로 가시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회복실에서 약 30분간 휴식을 취한 후 의사 선생님이 다시 검진을 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시야가 흐릿했지만
이미 안경 없이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빠, 대기실로 나가자 아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괜찮니? 아프지 않아? 전혀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어요. 그리고 벌써 좀 보여요. 아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빠의 눈이 약간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빠가 저를 위해 그렇게 걱정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쉬는 동안 간호사들은 정말 세심하게 저를 돌봐주었어요. 30분마다 상태를 확인하고 눈 건조를 방지하기 위한 인공 눈물을 넣어주고 회복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렌 씨, 오늘은 눈을 너무 사용하지 마시고 샤워나 세안은 내일부터 가능해요. 그리고 이 안약은 4시간마다 넣어주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회복실에서 쉰 후 우리는 병원을 나왔어요. 아빠는 제 팔을 붙잡고 매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마치 제가 유리로 만들어진 인형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아빠,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전 멀쩡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내 눈이 중요하니까.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빠는 계속해서 병원 시스템과 의료진의 전문성에 대해 감탄했어요. 특히 합리적인 비용에 놀라워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같은 수술을 받으면 3배는 더 비쌌을 거라고요. 호텔 방에 도착하자 아빠는 침대 옆에 소파에 쿠션을 두껍게 쌓고 저를 편안하게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룸서비스로 저녁 식사를 주문했어요. 아빠가 오늘은 간호사 역할을 할게. 내가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 이런 아빠의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아플 때 보여주던 그 따뜻한 보살핌이 떠올랐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기면서 이런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잠시 눈을 감고 있는데 아빠가 조용히 물었어요. 로렌, 이 병원 다른 수술도 잘할까? 그럼요. 여기는 종합병원이라서 모든 종류의 수술을 한다고 해요. 왜요? 아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노안이 시작된 것 같아. 이건 정말 놀라운 발언이었어요. 아빠는 항상 자신이 약하다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거든요. 특히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런 아빠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력 문제를 언급한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노안 수술도 여기서 가능할 거예요. 내일 퇴원 검진 때 물어볼까요? 아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알아보자. 수술 후 회복실에서 아빠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말했습니다. 노안 수술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빠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에 오기 전 아빠의 완고함과 고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제 눈의 변화보다 아빠의 마음의 변화가 더 큰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5일간의 한국 여행이 이제 끝나가는 순간이었어요. 수술 후 이틀간의 회복 기간 동안 우리는 호텔 근처를 가볍게 산책하며 쉬었고 마지막 날에는 아빠의 노안 수술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아빠는 다음 달에 다시 한국을 방문해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아빠, 1달 후에 또 오게 될 줄 몰랐죠?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전혀 예상 못했어. 아빠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 발도 디디기 싫어했는데 이젠 2번째 방문을 계획하다니. 우리는 출국장 카페에 앉아 마지막 한국 커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 눈은 이제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안경 없이도 세상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새로운 시야는 마치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색이 더 선명하고 모든 것이 더 깨끗하게 보였어요. 어때? 안경 없는 세상은? 아빠가 물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수영할 때 물안경 안 써도 되고 비 올 때 안경에 물방울 맺히는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정말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좋아하니 나도 기쁘다. 갑자기 아빠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이번 여행 동안 아빠는 평소보다 사진을 훨씬 많이 찍었어요. 원래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마치 열성 관광객처럼 모든 순간을 기록하려 했죠. 이걸로 마지막 한국 사진. 아빠가 셀카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참 달라 보였어요. 제 얼굴에서는 안경이 사라졌고 아빠의 얼굴에는 여행 내내 쌓인 편안함과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둘 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이제 곧 비행기 시간이네요. 제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면서
지난 5일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첫날의 긴장과 어색함, 병원에서의 놀라운 경험들, 서울 곳곳을 함께 탐험했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자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마지막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는 이어폰을 꽂고 기내 영화를 보려고 준비하더니 갑자기 이어폰을 빼고 저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로렌, 이번 여행이 정말 특별했다고 생각해. 저도요, 아빠. 한국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사실은 한국보다 내가 더 놀라웠어. 아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제가요? 왜요? 내가 이렇게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아이인 줄 몰랐어. 혼자서 모든 걸 계획하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아빠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동안 아빠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마음이 컸나 봅니다. 아빠, 사실 처음엔 많이 무서웠어요. 근데 제 선택을 믿었고 혼자라도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놀랐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유, 이제야 알겠다. 무슨 이유요? 한국말이야.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 왜 하필 한국인지. 근데 이제 알겠어. 여기는 효율성과 정이 공존하는 곳이야. 빠르고 편리하면서도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곳. 내가 이런 문화에 매력을 느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효율적이면서도 인간미가 넘치는 모습이 저를 매료시켰던 거죠.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고 서울의 마지막 풍경이 창밖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음 달에 내 수술 때도 같이 올래? 물론이죠. 이번엔 제가 아빠의 간호사가 될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끝났지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이번 여행에서 바뀐 건 제 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녀의 관계, 아빠의 시선,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내 마음까지 모두 변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라식 수술을 받으러 떠났던 여행이 어느새 우리 부녀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한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점점 고도를 높이며 구름 위로 올라갔고 저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모험은 무엇일까? 이제 세상은 더 넓고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진정한 시력의 변화는 눈이 아닌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아빠도 저도 이번 여행을 통해 서로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시력이 선명해진 거예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눈으로 앞으로의 대학 생활과 미래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와 함께하는 다음 한국 여행이 벌써부터 기대되었어요. 로렌과 아빠가 한국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게 되어 저도 기쁘네요. 감사합니다.